와, 저 엄청 기다렸거든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천청소년 수련관은 제가 과거 한 3년, 4년 전에 귀한 인연으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바로 앞에 정말 엄청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러웠었던 그런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서천 친구들과 함께 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작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큰 힘으로 보태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만큼 오늘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태블릿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 실력이 워낙 좋다고 이미 뭐 전국에서 정평이 나 있어서 저랑 같이 컨텐츠를 직접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천 친구들이 우리 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묻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답을 주시면 거기에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천에 상당히 귀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동물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윤 선생님이 댓글창에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럼 전 댓글을 보고 과연 서천에 어떤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또 뭐 식물도 괜찮습니다. 구렁이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과거 시절에는 이렇게 뱀이나 이런 동물들도 흔히 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보기 많이 힘든 동물 중에 한 동물이긴 해요. 근데 서천에 구렁이가 발견이 됐다는 친구들의 속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검은머리 물대새, 우리 채연 친구가 저 이렇게 흔하게 알 수 있는 동물은 아닌데 우리 친구가 이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은무리 물대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전에 서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을 검색했을 때 1순위로 나왔던 동물이고요. 그 정보를 또 우리 서천청소년 수련관의 윤 선생님이 저한테도 전달해 주셔서 귀한 우리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어떤 동물이 또 있을까요? 우리 채연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또 이야기. 구렁이는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우리 사동 친구가 수달. 이게 사실 수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되게 엄청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키우는 수달이 있어서 자주 보는 채널이 있는데 이 수달도 보호종이긴 한데 또 이제 그 종에 따라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종하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종이 좀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맞아요. 서천에도 또 수달이 발견돼서 되게 귀한 친구들이 그곳에 서식되는 걸 좀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또 검색한 거 안에는 저새가 최근 뉴스에 진짜 개체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서천에서 꽤 무리로 발견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서천에 이렇게 귀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천에서 발견되는 되게 귀한 우리 동물 중에 수달하고 시간이 되면 저새를 같이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에 이런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들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 제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머리 위에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수달을 그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같이 수달을 그리셔도 되고 나는 우리 지역 또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이 동물이 많이 알려져서 빨리 멸종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하는 동식물을 검색하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수달을 그리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출력한 그림이 옆쪽에 있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공식화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보호받고 알려졌으면 하는 이런 그림들을 가치롭게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좋은 의미로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다를 그릴 건데 저는 그 태블릿에 있는 드로잉 앱을 이용할 거고요. 드로잉 앱 중에 스케치북이라는 앱을 이용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뒤에 화면에 있는 이게 바로 스케치북 앱을 이용해서 저희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의 전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서천에서 봉화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자그마치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친구들이 꼭 그 봉화에 오셨으면 좋겠고, 또 봉화에 오기 어려운 이런 또 환경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우리 또 서천으로 달려가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얼굴 꼭 보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새 스케치북으로 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상단 페이지에 새 스케치, 그리고 지금 픽셀이 기존에 좀 제한되어 있는 픽셀로 제가 제한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너무 과한 용량이 아니면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그려보시고요. 자, 먼저 제가 수달을 그릴 건데 되게 예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 수달이 이렇게 양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의 수달을 제가 이미지 캡처를 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모습을 좀 그릴 겁니다. 이제 그리면서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같이 담아가지고 제가 같이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좀 사실적으로 그릴 건지 아니면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해서 그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약간 귀여운 캐릭터 형태로 수달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스케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연필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고요. 요 끝쪽에 있는 레이어를 더 생성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밑그림 그린 위에 제대로 된 라인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연필로 먼저 수달의 형체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좀 가볍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조금 컨셉을 잡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캐릭터로 할 때는 일부러 그 얼굴 같은 경우를 더 크게, 그 묘사해서 몸보다는 얼굴을 더 크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얼굴보다 몸이 좀 더 그 귀엽게 조그만 모양으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본 스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살짝살짝 그냥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수달 여기 지금 그림 보니까 귀여운 몸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통을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작업을 해놓고요. 그리고 손을 모으고 있어서 양쪽으로 손 모양만 먼저 스케치를 좀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뭘 그리는지 다 그리고 나서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시판에다가 그림을 좀 옮겨주시면 우리 서천 친구들이 내가 수달을 그릴 때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보호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은 정말 귀엽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겠습니다. 형체를 좀 그려놓고요. 보니까 수달 눈이 되게 귀엽고 예뻐요. 올망올망한 그 검정색 눈이 포인트고요. 약간 옆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눈의 크기를 차이를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살짝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러프한 스케치만 일단 작업을 하는 거고요. 바로 밑으로 입, 그리고 살짝 입을 열고 있어요, 그림에. 그리고 귀여운 볼, 그리고 눈 부분을 조금 올려서 스케치를 해놓고 이제 대략적으로 귀의 위치를 넣어주겠습니다. 귀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생물의 이런 그 좀 자세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수정이 쉽잖아요. 이렇게 고쳐서 다시 그리고 하는 것들이 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여운 베이스 수달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옆에 그 플러스 모양 되어 있는 상자를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북 한 장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선 표현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선은 저는 이렇게 붓처럼 좀 음영이 이렇게 좀 젖이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요 선을 좀 이용하고요.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릴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천에 엄청 유명한 모시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꽤 잘 그렸다는 그런 정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진짜 지역 경제나 아니면 지역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꼬리를 그리고 다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표현. 이게 장점은 언제든지 틀리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다리 반대쪽도 잡아줄게요.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발이 없어요. 상체만 찍혀져 있는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발을 상상해서 지금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귀를 표현할게요. 제가 기존에 있는 수달 모습보다 머리를 엄청 크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수달을 보면 이렇게 볼이 빵빵하죠. 짜잔. 코를 살짝, 위에는 살짝, 위에는, 밑에는 진하게. 뭐든 이렇게 웃는 게 귀엽잖아요. 그 다음에 수달의 포인트. 우와, 한 번에 그렸어요. 혹시나 선을 그려야 되는데 선이 좀 반듯하고 싶은데 반듯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단 메뉴바에 S자 모양이 있거든요. 요게 그 스트로커라 그래서 손떨림을 좀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쓱 그려도 선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좀 깔끔한 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하단에 있는 메뉴를 지우면 이렇게 수달 바깥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 수달 이 모습 중에서 좀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간 친구가 보노보노 닮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노보노가 수달이 그죠? 이렇게 모티브잖아요. 역시 감사하고요. 우리 광규 친구가 잘 그리시네요 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잘 그리는데 그건 나중에 서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 그 캐릭터화 시켰어요. 이 아이를 우리 같이 공존해요, 같이 잘 살아요 라는 그런 의미로 좀 했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제가 올가미를 이용해서 확장을 좀 시킬게요. 이렇게 좀 이동해서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색을 좀 해야 되는데 수달의 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친구들? 말씀 주시면 우리 윤 선생님께서 댓글에다 글을 올려주실 것 같아요. 수달은 무슨 색깔일까요? 갈색. 우리 형주 친구가 갈색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친구도 다 갈색? 좋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색 조합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갈색이면은 이런 패턴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갈색을 엄청 진하게 칠하면 나중에 그 그라데이션 같은 걸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노보노는 해달이에요. 주은이가 그랬어요. 바다에 사는 수달이 또 있어요, 준 친구.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노보노 해달이니까 요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맞아요, 조개 까는 거 보니까 그 해달이었던 것 같아요. 조개를 식사로. 자, 그러면 제가 기존의 갈색의 색깔을 조금 연한 색깔로 조정을 해서 밑색을 좀 깔아주겠습니다. 자, 수달 색깔. 밑색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맞춰서 색깔을 칠해 주시면 좋아요. 밑색은 조금 많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붓으로 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색을 위에 라인을 놓고 색깔을 칠하게 되면 라인 위에 이렇게 색깔을
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 그렸던 스케치북을 맨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채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수정할 때도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밑색을 충분히 칠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하려면 페인트 통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잖아요. 네, 페인트 통은 우리 상단 그 메뉴 이동창 옆에 정말 그 페인트 양동이처럼 생긴, 네, 이곳에서 색깔을 부으면 됩니다. 저는 색깔을 디테일하게 놔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멸종위기 동물들을 그리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담인가요? 퓨마 닮았어요. 와, 귀엽다. 제가 그 색깔을 잘 칠해놓고 나면 좀 수달 같겠죠? 수달은 원래 이렇게 갈기도 좀 있고 한데, 그죠? 물에서 잘 헤엄치려면 색깔을 꼼꼼히 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서천청사수련관에서 이미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댓글창만 확인이 가능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네,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부분이 약간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색을 작업한 거 밑에다가 여러분들 그 잠금 장치 열쇠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그 색깔을 칠할 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에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채색을 하면 친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주변만 하얀색으로 색깔을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같은 느낌이 보이시죠?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 색을 수정하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검정색 눈을 칠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그 하얀색 흰 자위 있잖아요. 흰 자위를 잘 표현해 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귀여운 동물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아주 가느다란 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몇 개 이렇게 더 아이고 잠글게요. 선을 몇 개 이렇게 그어주면 눈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친구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이 조금 음영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들을 조금 더 분리를 시켜 볼게요. 이제 진한 색깔로, 더 진한 색깔.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어우러지려면 그 브러쉬를 이렇게 불어서 쓰는 펜 같은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류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금 어두운 색깔로 이제 음영을 좀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색깔로 가운데랑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원래 있었던 것보다 목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원통적인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고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귀엽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귀 부분도 조금 아까 칠할 때 어두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칠해 볼게요. 사진으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되게 똑같은 수달을 그린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귀엽고 깜찍한 사진을 봤습니다. 수달을 그리는 것 같아요. 밑에 지금 수달이 배경입니다. 지금 보니까 페인트 툴은 메디방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확실하게 친구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사용해서 디지털 작업하는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가 그려졌으면 제가 잠깐 배경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배경을 바꿔놓고 친구들 그 수염 표현을 하고 싶은데 수염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잘 안 보여요, 배경이.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레이어를 하나 해놓고 배경을 어두운 색깔로 해놓고서는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얀색이었는데 수염을 맨 위로. 수달이 수염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레알하게 가지고 있는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귀여운 우리 수달 코에 포인트를 안 줬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어두운 걸로 해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짠. 우리 친구들 잘 그리고 있죠? 중간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감사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한꺼번에 보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 저희 또 같이 지금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검게 중간중간 이미지를. 오, 저기 뭔가요? 저새. 아, 저거는 그 아까 검정색 새. 그 서천에 엄청 유명한 새. 그 새 이름은 검은머리 물대새. 맞죠? 와, 역시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걸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와, 친구 실력이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역시 서천에 최고. 이럴 때는 다 같이 손을 좀 올려주고 엄지척 한 번씩 해주셔야죠. 엄지척. 오, 그렇지. 누구예요? 어떤 친구가 그렸어요? 친구 이름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 아니에요. 아, 김소원 친구. 와, 이 서천의 저어새를 확실하게 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물대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자, 저는 이렇게 수달을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디테일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저장은 편안하게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수리부엉이를 좀 그렸어요. 짜잔. 네, 부엉이 같나요? 이 수리부엉이도 천연기념물이라서 기존에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필요하는 멸종위기 동물인데, 최근에 이곳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근처 저희 봉화 지역에 산불이 안타깝게도 여러 번 났었는데, 그때 산불 현장에서 발견된 새가 바로 이 수리부엉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리부엉이가 안전하게 지금 구출이 돼서 지금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찍하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봉화 근처에 이렇게 꽃들이 되게 많은데, 이 꽃의 이름은 단양 쑥부쟁이라는 꽃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저희 청소년 박람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 그린 걸 업로드 시키는 곳에 샘플링으로 올려놨는데, 들에서 되게 흔하게 피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꽃도 멸종위기 놓여있는 2급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단양 쑥부쟁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호받아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그림을 좀 그렸고요. 이곳에서 제일 너무너무 가까운 곳이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이거든요.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좀 귀한 동물들이 많이 알려지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홈페이지를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홈페이지는 지금 따끈따끈하게 오늘부터 가오픈이 됐고요. 정식으로는 26일부터 3일간 운영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라고 저렇게 치고 나면 홈페이지가 저렇게 열리고요. 그 홈페이지의 3번째 항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갤러리 파트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트 갤러리.
그 중에 가운데에 우리 가치, 지구를 지키는 가치 아트 여기 부분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린 검은 머리 물대새나 저새나 수달 같은 것들을 그려서 하단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우리 친구들에게 그 귀한 여러분들이 귀하게 만든 그림을 가지고 굿즈를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천 친구들, 서천의 귀한 친구들도 알려주고 우리 친구들이 이 굿즈를 받아서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좀 드릴까 하는데 여기 전 클로즈업해서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 앞에 놓여있는 요 내용 보이시죠? 네, 제 앞에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면 화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바로 근처에 엄청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에서 이렇게 씨앗을 자생식물 씨앗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같이 드릴 거라 이 화분에다 같이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랑이들 짜잔. 네, 요거는 같이 아까 그림 그렸었던 거 보이셨죠? 요렇게 뒤에 우표가 붙어 있는 영원 엽서를 제작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10장씩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 귀한 여러분들의 지인분, 그러니까 친구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나누면 그 우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체통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친구들이 그린 귀한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 제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한된 시간이 돼가지고 작업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천 친구들 지금 평상시에도 이렇게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자연을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저랑 또는 우리 또 서천에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 지도자분들하고 항상 좀 아름다운 그리고 오래 깨끗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지켜나가는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던 거 마저 그리셔가지고 언제든지 지금부터 일주일간이거든요. 이번 토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게시글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서천 친구들한테 좋은 굿즈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지만 많은 친구들, 대한민국의 많은 친구들,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기억해야 될 친구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친구들만 머리에 동그라미.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네, 우리 서천 친구들과 귀한 시간 너무너무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곳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 오시거나 저희가 그곳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더 많은 미래를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더 많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스케치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케치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필, 지우개 같은 이런 도구들을 쓰는 영역과 그리고 오리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대칭 같은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영역. 네, 여러 개의 그 스케치북 같은 장을 만들어내는 레이어와 여기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색상표가 바로 이쪽 영역에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런 그리기 도구를 몇 가지 한번 필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필 브러쉬인데요. 연필 브러쉬를 누르고 그리고 설정에 들어서 최대한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자, 연필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느낌의 브러쉬고요. 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가 이제 펠트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펜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펜입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일정한
네, 선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펜이 바로 이곳 만년필이라는 펜인데요. 이 만년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 앞, 강하게 눌렀을 때 굵게 나오고 그리고 약하게 눌렀을 때 얇게 나오는 이 필압이 조절이 되는 펜이라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눌렀을 때와 약하게 뺐을 때, 강하게 눌렀을 때와 약하게 뺐을 때, 예, 지금 이 필압에 따라서 펜의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바로 이 만년필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같은 글씨를 쓰는 경우에 이 툴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는 당연히 이렇게 지우개 모양으로 생겼고요.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우개 크기를 이렇게 보셔서 설정을 하시고 해당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우개로 지워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을 때에는 상단 끝부분을 톡톡 2번을 쳐주면 전체 지워지기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단 같은 경우는 새롭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스케치북을 영역을 설정하거나 또 다 그린 그림의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또는 다 그린 그림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곳에서 설정을 해서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펜 모드 또는 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런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그 펠트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펜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하트 모양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자, 아까 제가 이 영역을 지정하는 곳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어느 부분을 표시를 해서 이동을 할 건지 뭐 변형을 할 건지 이런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자율 툴이라서 현재 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 주변에 이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 옆에 이동 툴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뿐만 아니라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또는 모양을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이죠. 그 수정이라던가 이런 이제 보완 작업들이 상당히 좀 용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동을 시켜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다 영역이 변경됐다고 하면 종료 버튼을 누르면 맨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 페인트 툴은요. 누른 다음에 이곳에 원하는 색을 일일이 이제 펜을 이용해서 칠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동안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다가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페인트 지정되어 있는 버튼에다가 해당된 영역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한 번에 색깔이 칠해지는 아주 초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페인트 툴을 사용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사방이 막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하트를 그리다가 제가 일부분을 살짝 이렇게 놓쳤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트를 만약에 칠한다. 이번엔 색깔을 다른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핑크 색깔로. 자, 이 부분을 페인트 툴로 누르면 여기 부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같은 한 영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칠해지는 불상자가 생겨요. 그래서 페인트 툴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비어있는 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됐을 때 페인트 툴을 사용하셔서 색깔을 칠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옆에 이렇게 자 모양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자예요. 자 이렇게 지금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 제가 화살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색깔을 놓고 그 화살표 모양 자 이렇게 쭉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직선 모양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툴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또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 보셨고요. 또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스케치북 하나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스케치북의 장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눈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보여지는 것을 안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 눈 부분을 클릭 하시면서 필요할 때 또 필요하지 않을 때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새로운 레이어에서 이제 대칭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칭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모양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은 한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반대쪽도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 그림을 그릴 때 편하고요. 대칭의 단면은 여러 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트 모양 말고 지금 6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에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을 그리거나 작업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레이어에는 이렇게 도형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도형은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고요. 네모, 사각형 툴이죠. 이런 다양한 또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듯한 정확한 이 그림들을 또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도형 툴 옆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S자 비슷한 모양이 보이죠? 이게 바로 스트로커 기능인데 이렇게 내가 좀 약간 반듯한 선을 좀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손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스트로커 기능을 켜놓으면 방금 전처럼 제가 이렇게 좀 막 손을 좀 떨었어도 이 모양을 좀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반듯한 선을 그리고 싶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시면 깔끔한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스트로커 기능을 껐다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스트로커 기능 때문에 깨끗한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리거나 할 때 흔히 이제 이걸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리는, 따라 그리는 그럴 때 쓰는 이미지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산 모양, 이렇게 사진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귀여운 수달이죠. 수달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보고 그리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나머지 도형에 대한 건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툴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앞서서 바로 그냥 스케치를 해서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수달을 한번 같이 그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정교한 작업으로 이 수달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먼저 제가 수달에 대한 정보를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데, 해당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공공누리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수달은 여기 보는 것처럼 천연기념물 제 330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동물이에요. 우리가 서천에서도 되게 종종 발견되는 귀한
우리 동물이죠. 그래서 이 동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예쁘게 한번 수달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온 우리 수달 이미지를 좀 조그맣게 일단 보고 그릴 거니까 옆에다 놓고요. 자, 먼저 그 수달의 모양이 대체적으로 대칭형이라서 저는 이제 그 반을 놓고 한 번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칭 그 형태의 그림을 이 도구창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로로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가로로 둘 거야 요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여기 지금 모양을 보면은 이 가운데 선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 선이 자꾸 이동이 돼서 좀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 잠금 장치를 누르면 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영역이 이 패널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을 이 잠금 장치로 묶어주기 때문에 되게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저는 연필로 대략적인 스케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좀 브러쉬를 크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얇게 좀 처리를 하고요. 자, 수달의 모습, 얼굴 좀 상체 위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라서 수달의 머리 부분을 좀 표현을 좀 하고, 대체적으로 약간 모양이 길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한쪽 면만 그렸는데 이렇게 양쪽이 한꺼번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귀도 이쪽에 이렇게 한쪽만 그림을 그려주면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수달의 특징을 보면 귀가 이렇게 좀 조그맣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해당되어 있는 귀를 조금 작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본적인 레이어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때 좀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의 위치, 눈도 약간 귀 쪽에 가깝게 눈이 좀 형성돼 있어서 여기 부분, 코, 눈이 엄청 커요. 수달. 살짝 쌍꺼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털이 있는 입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래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는 좀 더 편편한 것 같아요. 자, 코가 바로 위쪽에 좀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콧구멍이 생각보다 크네요. 자, 그리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아까 레이어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이동 툴로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면 여기 사진하고 좀 비슷한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수달의 모습,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림을 굵은 선을 이용해서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볍게만 스케치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대칭선을 이용하고, 요번에 좀 선을 일정한 두께의 펜을 좀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야지 또 같은 장에다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지울 때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한 번에 깨끗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그려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단에 이렇게 그 살짝 스케치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버리시면 내용이 보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수달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달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 수달을 이렇게 올가미로 지정을 하고 복사를 해서 여기 기존에 다 그렸던 이 레이어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여기 수달이 여기 위에도 같이 있어요. 그쵸? 귀엽죠? 자, 이제는 그러면 채색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색깔을 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 영역에 좀 이제 다양한 그라데이션 색깔을 줘서 이제 정말 수달의 모습을 좀 이제 표현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 잠금 장치를 누르면 기존에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만 색깔이 칠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색깔을 이제 얹으려고 좀 어두운 색깔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잠금 장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에만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달을 완성해 봤습니다. 이 사진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크게 이동 툴 이용해서 좀 많이 닮았나요? 네, 좀 이런 우리가 야생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귀한 동물들을 만나면 더 알수록 더 많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이런 귀한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상당히 가치로운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수다를 이용해서
예쁜 글씨를 좀 옆에다 같이 좀 써 볼게요. 이렇게 어떤 동물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소중한 글귀도 함께라면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귀한 친구들을 지켜주는 이 귀한 가치아트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약속!